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권역의 집값이 치솟자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넷마블이 2, 4분기 깜짝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주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에 증권가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넷마블 물량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을 묶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86% 급등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4.96% 치솟았습니다. 반도체의 반등세, 추가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10배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배송 장은혜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일제히 6%대 급등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5% 가깝게 치솟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LS의 콘에너지의 수주 소식과 더불어서 전선 관련 종목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소통하는 방송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사이에서야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 미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도권 금융권에서 일단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갖게 된 그런 뭐 지식과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혹시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라고 이제 그 페드의 13번째 의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을 못 읽으면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뭐 글을 못 읽으면 신문을 못 읽고 뭐 그런 부분이 불편하죠.
좀 많죠, 요즘은. 그런데 금융을 모르면 생활이 아니고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뭐 비단 주식뿐만 아니고 이제 금융 쪽으로 가면은 사실 뭐 요즘 가상화폐도 그러고 또 이런 사모펀드나 이런 뭐 금융 상품도 그러고 이렇게 뭔가 금융 쪽으로 해서 뭔가가 잘못 얽히면은 그냥 원금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노후가 아예 좀 이렇게 엉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진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20년 동안. 비단 오래전에 얘기를 갖다가 꺼낼 필요도 없이 우리 지금 월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이후에 지금 이번 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접한 지가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가 되는데 제가 계속 헬스하고 게임 이런 쪽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쪽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수가 아시다시피 저점이 이제 한 20%가 박살났죠. 반도체는 무려 이제 30%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스는 마이너스 3%, 게임은 마이너스 5%, 빠진 것도 없죠. 지금 이제 헬스는 더 올라서 오늘 뭐 고점에서 넘어선 종목들도 많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융을 갖다가 좀 알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뭘 더 많이 알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기 때문인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가감 없이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근무한 곳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압구정동, 뭐 도곡동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0.1%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받을 기회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절실한 많은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험난한 그런 금융시장, 이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고자 제가 필명을 방향타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또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얻으실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뭐 저하고 뭐 함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이렇게 대형주 중에서 한 2달 만에 수익이 한 2배 이상 난 그런 타이밍 또 그리고 그런 종목 그런 부분을 제가 포착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런 비법, 이런 기법이죠, 기법.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많이 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비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뒤에 또 여러분들께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으로는 99%를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형주로 단 2달 만에 무려 100% 상승률 만들어졌다라는 거 방금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도 이제는 상위 0.1%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반도체 이제는 봐도 좋다라고 해주시면서 히든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들고 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이 정도면 미국장에서 우리 현정찬 전문가님의 말씀을 눈여겨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바로 급등 나왔고 반도체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네. 어떤 이슈 갖고 왔을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가 좀 퇴색할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화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제가 싹싹 긁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과연 이제 폭락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오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침체의 전조일지 이게 사실 앞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정말 중요한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생의 기회가 오죠.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막
뭐 끝없이 오르는 주식들이 나오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또 뭐 네카오가 오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지금 빅하우스, 뭐 글로벌 그래도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뭐 20%, 30%, 한 4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 미국 침체, 미국 경기가 침체할 뭐 확률이 뭐 35%다. 이제 다 한 10%, 15%씩은 다 올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경기가,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침체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 부분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내년에 이제 만약에 경기가 침체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과잉 인플레이션과 유효 수요 부족.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그 뭐 냉면 여러분 드실 때 요즘에 막 2만 원, 뭐 15,000원, 16,000원 그렇잖아요. 뭐 냉면 한 그릇 먹는데 뭐 2만 원 주고 우리가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냉면을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월급 지갑 빼고는 다 올랐어. 그렇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예전에 이제 뭐 한 수십 년 전 그때는 경기 침체가 그런 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럼 우리가 이제 구독해가는 그런 테크 쪽에서 IT 쪽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쿠팡 플레이도 이제 뭐 그렇게 요금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효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부분,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구조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좀 우려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정책의 실패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최근에 파월에 대해서 좀 질책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타이밍이 늦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기만 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조절을 잘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혹시 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확대된 무역 전쟁. 아마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당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도 당하고 유럽도 당했는데 트럼프 2기 때가 되면은 무역 전쟁이 되게 확대될 것 같아요. 유럽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전쟁 부분도 사실 당장에 우리 코앞에서 지금 이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바이러스나 또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래서 침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을 사실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침체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한 거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전조 증상.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전조 증상이 맞다 그러면 침체는 저는 이제 내년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아마 앵커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시장이 반등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이 반등을 좋게 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서 이틀 동안 지수가 300포인트가 진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도 반도체가 갈 거다 그랬는데 오늘 급등했죠. 근데 이제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50bp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bp를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환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체감하실 거예요. 50bp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2000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였던 금리를 6%로 그러니까 50bp를 0.5를 내린 거죠. 당시에는 시장이 조금 오릅니다. 당시에는. 근데 그 뒤부터 시장이 정말로 침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50bp를 낮춘다는 거는 페드가 의장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 경기 침체 피하기 좀 쉽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50bp를 낮춘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8월 달에 갑자기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2007년 같은 경우에도 5.25에서 4.75로 50bp를 낮췄어요. 자, 최근에 이제 25bp를 갖다 0.25를 낮췄을 때는 시장은 충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뭐다? 자,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나올 그런 금리 인하 부분에서 50bp를 인하한다? 그럼 우리는 뭔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 정말 좀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결국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증시가 정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느냐 그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케이스 첫 번째는 다우지수만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갖다 했을 경우 이런 때는 실제로 시차를 두고서 나스닥도 시차를 두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P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 둘 다 이제 돌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의 시장의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 정고점 돌파에 실패를 갖다가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제 경험적으로는 이때가 그랬었어요. 2007년도 이때가 갑자기 잘 있던 시장이 2007년에 갑자기 확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시장이 확 꺾였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미국 증시가 또 국내 증시가 코스피도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고점 돌파에 실패하니까 그다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그다음에 완전히 시장이 망가졌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뭐 위기만 있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는 테슬라가 15배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일단 엔비디아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 뒤부터 해가지고 10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공포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저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죠. 다음에 넥스트 10배거는 어디서 나올지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 9월에 25bp가 아니고 50bp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해볼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공포를 잘 위기를 사용을 해서 기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워렌 버핏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명이 상한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장중 포착주 대신에 히든 종목이 2개가 공개가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예. 종목 알테오젠이 지금 4거를 연속해서 양봉을 켜내고 있더라고요. 포착까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종목 어떻게 리뷰를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알테오젠 좀 주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약간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조만간 좀 시세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뭐 하고 살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함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알테오젠 리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월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죠. 2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계속 위로 돌파를 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회성 그런 모멘텀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3분기의 모멘텀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뭐 ADC 그런 피하 주사 임상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머크와 그런 항암제 그런 임상이 종료됐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나왔던 산도스와의 그런 계약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빅파마와의 어떤 계약이 터질지 이제 그런 부분이 주목을 받게도 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또 큽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은 3분기에 한번
이제 알테오젠 한번 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뭐 10만 원 이하부터 계속 알테오젠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지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매수 타점이 오면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기든 중기든. 자, 그런데 지금 고점 돌파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시그널은 이제 뭐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를 말씀드려서 그랬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급락주를 갖다가 매매하는 그 기법 거기서 그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나왔다고 제가 이제 앵커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그널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를 갖다가 37만 원으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뚫고 이것도 아마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좀 약간 큰 형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또 이제 리가캠이 있잖아요. 리가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 3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이오텍 삼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테오젠하고. 그런데 원래 이제 지지난달에는 알테오젠이 크게 올랐어요. 그게 이제 이 시기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3천당하고 리가캠은 잘 못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 박스권을 그릴 때 요 7월 달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아시다시피 3천당은 시세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거의 한 50%, 60%가 올랐죠. 근데 알테오젠은 오른 게 없고 제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리가캠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투자자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알테오젠이 큰형인데 알테오젠이 모멘텀도 제일 확실하고 그러면 알테오젠이 다른 주식들 뭐 2등, 3등, 둘째, 셋째하고 함께 그런 눈높이, 키 맞추기 있잖아요. 이거 좀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모멘텀과 좀 함께 맞물려진다면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테오젠을 갖다가 마냥 좋게만 볼 것이냐?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주식을 볼 때 제가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5만 원, 10만 원부터 해서 지금 30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이니까 또. 그리고 가장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월봉 있잖아요. 월봉. 월봉상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는 거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크게 나오거나 윗꼬리가 크게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은 양봉이다 음봉이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가 한번 나왔었죠. 이런 차트가. 아마 여러분들 그 HLB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긴 흐름이 꼬리가 나온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딘가 세력이 한번 좀 이렇게 주식을 팔고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어제도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투자자의 시각이라면은 잠깐만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아니고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그럼 결국은 반도체가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반도체가 지금 하루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어떤 상승 기조로 타게 돼서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면 반등이 지금 뭐 헬스나 게임처럼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한 이만큼 반등 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통을 이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히든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히든 종목 첫 번째는 일단 주가가 다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이 종목도 6만 원 이상에서 지금 3만 원 부근까지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히든 종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제가 히든 종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으로 알테오 제안 알려주셨습니다. 고점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점 돌파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케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가 범위,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아주 꼼꼼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상승 방향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사실 이 침체 그리고 또 경기 우려 이런 것을 기회로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텐베거를 찾을 수 있는 종목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떤 종목이 텐백으로 갈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떡잎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단타, 어떤 약간 그런 좀 갬블러의 성향이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펀더멘탈을 갖다가 펀더멘탈적으로 지금부터 해서 업황이 되게 좋아지고 기업이 막 좋아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순전히 지식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대학 교수나 박사들이 수익이 되게 좋겠죠.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워렌 버핏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좀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잘 투자해서 골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지식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좋아지는 기업도 어쨌든지 그 초창기에 무언가 좋아지는 그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징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징후를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검증을 해왔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런 주도주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초창기에 그거를 포착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파다 보니까 뭔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베거 포착 어디가 시작일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는 주식이 이제 올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주식이죠. 그런데 이 주식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야 이거 10만 원 간대, 야 이거 더 간대, 뭐 30만 원 간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주식이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아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텐베거 기법에 보면은 이 주식이 처음에 포착이 된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 4만 원을 갖다가 이제 돌파를 갖다가 하는 시점이죠.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탁 튀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확 몰리고 외국인도 확 몰리고 거래량도 폭증하는 거죠. 그 뒤부터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고 제가 이 주식을 공부방에서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들께 이 주식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한 2배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요 포착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4번 땅땅땅땅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딱 그려지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딱 공통되는 점, 이 지점을 갖다가 텐베거 포착 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주목을 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먼 미스키라는 분이에요. 혹시 차트는 한 번씩 공부를 갖다가 좀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텐베거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은 대부분 이때잖아요. 언론이나 그런 데서 야 이거 좋대 그러면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갖다가 관심을 두기 시작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식이 이 하이먼 미스키라는 경제학자에 의하면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겁니다. 언제냐 하면 기관 투자자가 급격히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앞부분은 현명한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이제 하이먼 미스키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시점, 이 시점이란 말이죠. 아 그래 그럼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 기간을 갖다가 실제로 그대로 검증을 해보니까 되게 투자 회수도 빠르고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 대중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우리가 찾는 그런 포인트인데 여기서 그러면 공통점이 특징이 뭐가 있느냐, 징후가 뭐가 있느냐. 아까 전에 재채기를 할 때, 사랑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징후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나 이 주식 갖고 있는데 진짜 나 너무 골치 아파. 나 이거 10,000원만 되면 팔래. 그럼 어때요? 10,000원에서 부딪히면 미끄러지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 주식을 팔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기관이 급속히 외국인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확 실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갖다 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무언가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중요하죠.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은 뭐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이 세 개를 다 공통적으로 충족을 하더라도 여기서 미끄러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만에 이런 종목들을 갖다 아, 이 타이밍이 나왔구나. 이 종목이 그런 거를 제가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런 텐베거 주식을 찾는데 막 보름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럼 그동안에 이미 다 올라버리거나 뭔가 결판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 꼬박꼬박 챙겨보자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그렇게 포인트를 갖다가 잡는 법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에코프로로 내가 뭐 4,000% 벌었다, 하이닉스로 얼마를 벌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그 인증의 주인공이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를 해서 텐베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까지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쉽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쉽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위 0.1%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집을 지금 여러분께 하단 참고하시면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전에 나오는 리포트에 따라서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도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리포트를 되게 잘 봐야 될 텐데 또 너무 많은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리포트를 고려해야 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옥석 가리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리포트가 아침에 한 뭐 200개, 3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땡땡 뉴스나 이제 그런데 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봐야지 좀 좋은 리포트를 고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그런 증권사 리포트 그 중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가 골라서 투자해야 할까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라는 그런 기법인데 이제 이 방법을 갖다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털에서 나오는 그런 아침에 막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는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어떤 리포트가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6월 26일 날 이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우리 이제 공부방에서 오늘의 리포트는 동국제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당일에 이렇게 빠지다가 당일에 이제 한 14%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르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루 10분. 그러니까 아침에 한 10분 정도에 이제 이거를 빨리 스캔을 갖다 해서 종목을 찾는 거죠. 제가 보통 공부방에서는 이제 한 8시 반 정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면은 싹 추려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는 이제 비법 자료나 그런 분들께 이제 거기서 볼 수 있으신데 거기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그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은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개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어떤 리포트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지만 대부분의 리포트는 시장에서 많이 잊혀지게 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15년 동안 어떤 리포트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바로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선착순 30분께 저희가 이 USB를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해주시고 컴퓨터에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선착순 30분께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USB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욕심을 냈다가 손실을 볼까 봐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비법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실 그런 비법 자료에 보시면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인데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들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은 이 비법 자료를 갖다가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15강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다 중요하지만 12강부터 15강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른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에서도 보실 수 없는 되게 유니크한 내용을 갖다가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법들을 갖다가 설명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강의의 이 비법 자료의 첫 번째가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제 주말에 이제 친구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했을 때 누군가가 주식을 나한테 말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정말 내가 사도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 먹고 다 수익 내고 나한테 말하는 건 아닐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끔 여기 1강에서 내용을 갖다가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봉이나 월봉을 해석하는 법이에요. 즉 주식의 추세나 어떤 형태를 갖다가 형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5가지 방법을 갖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요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잠깐 스마트폰 보셔가지고 이 주식이 지금 내가 더 사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 주식을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겠구나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 자료 같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주말에 한 2-3시간 동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투자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법 자료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세 번째는 이제 급락주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엔비디아를 갖다가 포착해낸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결국 주식의 어떤 바닥 부근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미 충분히 하락한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급락주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하고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럴 때 보통 주식을 사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보다가 이런 주식이 급락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터닝 시점에서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면서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법 그렇게 3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사실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막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손절 없이 투자를 잘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또 급락주 스윙법 이 6글자와 더불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2개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어제 히든 종목이 오늘 큰 시세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 지금이니 반도체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당장 어제 히든 종목이 오늘 정말 큰 수익을 냈잖아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와, 진짜 오늘 히든 종목 역시 또 반도체 들고 와 주셨네요. 네. 당장 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시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이제 하시 형제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늘 큰 포로 올랐죠. 큰 포로 올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을 했던데 이제 오늘은 자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금이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냐 어떤 침체 전조냐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올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침체가 아니고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알다시피 기존의 주도주가 사실 바이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장은 역시 빅테크, IT 쪽, 그중에서도 이제 AI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폭락해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폭락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뭐 반토막 뭐 그렇게 나는데 불과 한 2달 사이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재료가 없는 그런 테마성 주식이나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도 역시 실적도 좋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너무 올랐어.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었는데 이때는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오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일시적 조정이라면은 지금의 반도체의 그런 주가 급락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진입 기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주가가 이게 막 바로 막 침체로 가가지고 주가가 지금도 또 이제 박살나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더 박살이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약간 흐름을 보면은 잠깐 바닥은 지난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점진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다음 주에도 상승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이 깊으니까 반등이 클 수도 있는 시점.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를 나 다 팔았는데 좀 사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는 지금 어느 정도 포트에서는 일정 부분은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끝이 없는 수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AI의 이제 최대 수혜 이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한 2년 전부터 약간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종목을 텐베거로 한번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엔비디아하고 거래를 하면서 인텔과도 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애플도 지금 이제 AI를 갖다가 지금 탑재하고 그런 이제 그 스마트폰을 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애플 AI의 수혜주로 가장 큰 그 주목을 받는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도 지금 이제 AI 뭐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하고 이제 수주를 갖다가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워낙 주문이 밀려드니까 증설을 갖다가 하고 증설을 발표를 했음에도 계속 주문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적이 지금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고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왜? 반도체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나니까 버틸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뭐 일단 1차로 올라가지고 물론 이 종목을 좀 더 이제 한 뭐 35,000원 이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데 아시다시피 히든 종목을 갖다가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약간 그 동생격으로 해서 이 종목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끝없는 수요가 일단 이 주식의 성장 스토리고 여전히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급락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좀 빠지면은 더 사고 또 뭐 만약에 또 빠진다 그럼 더 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도체주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구글에 검색을 해보셔도 이 회사는 뭐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주식입니다. 반도체 레이저의 대장, 예, 이런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HBM의 수혜주. 네. 어제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이제 AI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지금 이제 1,000조 달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0조 달러. 13경입니다. 이 시장이 아직 지금 끝났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수요가 약간 좀 이렇게 주춤하는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바로 침체로 가지 않고, 그리고 일시적 조정이나 아니면 침체가 내년이나 그때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의 조정은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이닉스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는 그냥 자율반등 구간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전고점까지 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자율반등 구간이 지금 임박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실적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실적이 상반기에 좋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하반기에 좋게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장비 중에서 어떤 장비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레깅 효과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자, 2분기 실적 하회로 지금 급락을 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 지금 주가가 28만 원, 30만 원 부근에서 지금 14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종목은 2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 종목은 한 3,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반등이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얼추 한 뭐 이 정도는 오면서 이렇게 좀 다중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목표 매수가도 있는데 이 범위는 지금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는 빠지면 이 부분에 오면은 좀 더 비중을 늘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지금 반도체가 뭐 V자 반등이 이렇게 온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뭐 아시다시피 오늘 실적 발표를 갖다가 오늘 그렇게 한 종목 중에서도 간밤에 이제 일라일리 있잖아요. 일라일리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죠.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뭡니까? 기존의 제품이 너무 잘 팔린 그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28일에 실적 좋을 가능성이 너무 많겠죠. 왜냐하면 너무 잘 팔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28일에 실적이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되게 어려운데 시장에서 좀 누구를 좀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듣고, 그리고 어떤 좀 멘토를 봐야 될까? 요즘 시장이 되게 뭐 코로나 이슈주, 그래서 뭐 대마주도 그렇고, 뭐 코로나 진단 키트주,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을 몰라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고 오늘 6%, 7% 오르고 막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량주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량주를 떠나서 밑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막 1,000원짜리 주식, 2,000원짜리 주식, 그런 주식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좀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는 누구나 다 좋다고 만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럴 때는 헤어질 때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과연 내 계좌의 주식들이 우량주로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주식들로 있을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우량주 눌림목 매매로 해서 여러분들께 비법을 갖다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계속 하시면 어떤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시게도 목표 매수가까지 모두 알려주셨는데 종목명은 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이닉스의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닉스만큼 오늘 시원하게 급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배송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배송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짝은 일시적 조정과 경기 침체 예측 사이의 줄다리기가 가장 필수라고 합니다. 50bp에 나선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것이니까요. 주의하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미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과연 텐베거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서 텐베거 종목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30분께 이 기법 자료가 가득 담긴 USB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SB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